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8번째 페이지. 이제 잡지사의 목요일은 블랙 Thursday입니다. 컴컴한 우주의 낭만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블랙홀 같은 매력을 갖고 싶은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이미 뭐 다 빨아들이고 있군요. 예. 사실 그 먼지님 합류하기 전에는 목요일 필진들이 공교롭게 다 얼굴에 좀 털이 수북하게 난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랬나요? 털스데이로 불렸고. 아, 네. 근데 이제 먼지님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매끈한 편이시고. 아, 예. 다 옷에 가려져 있습니다. TMI를 갑자기 네. 예, 상상하게 된다. 여전히 털스데이는 유효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털스데이 겸 블랙 Thursday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잡지사 공식 3대 기념일이 새로 제정됐다고 합니다. 9월 26일 잡지사 창립일, 6월 5일 편집장 탄신일, 그리고 7월 5일 먼지님 생일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네, 먼지님이 우리 에디터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네요. 혹시 솔로들을 위한 기념일을 아십니까? 네. 우리 에디터가 누가 봐도 솔로처럼 보여서 이런 얘기를 네, 그런 건 무리한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하신 건가요? 네, 아닙니다. 이제 곧 그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솔로를 위한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네. 그 2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밸런타인데이죠. 아, 맞습니다. 예. 3월 14일. 이제 화이트데이라고 하죠.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예. 그러면 4월 14일. 짜장면 먹는 날. 맞아요. 블랙데이. 네. 예. 그래서 그 발렌타인데이랑 화이트데이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치. 솔로들이 짜장면으로 이제 속을 달래는 그렇죠. 짜장면 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그 짜장면 블랙데이 딱 4일 전에 네. 천문학자들이 축하하는 비슷한 날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일 전이면 4월 10일 어제네요. 네. 어떤 날이? 블랙홀데이입니다. 네. 빌드업을 이렇게 한다고? 예. 블랙홀데이. 블랙홀데이. 네. 베이글로 블랙홀을 네. 형상하고 계신데, 블랙홀데이는 무슨 날인가요? 2019년 4월 10일 날 네. 인류가 최초로 지구 전역에 깔려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총동원해서 M87이라고 하는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아주 거대한 블랙홀의 모습을 실제 사진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론으로만 유추하고 있던 블랙홀의 모습을 실제 사진으로 촬영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 순간을 기념을 하고 있고요. 되게 재밌게도 예. 하필이면 그때 확인한 그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네. 딱 베이글, 그 도넛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딱 이 4월 10일만 되면 네. 뭐 글레이즈드 도넛 아니면 베이글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먹기도 합니다. 원지님도 어제 드셨나요? 네, 저는 매년 드시나요? 네, 도넛 매년 먹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세계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불과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그럼 처음으로 상상만 하던 블랙홀의 모습을 포착해낸 건데, 그때 그 이미지로 그 천문학자들이 초상화를 먼저 공개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가 네.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고 해서 우리말로 풀었으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말 그대로 목적 자체가 블랙홀 주변에 있는 사건의 지평선에 근접한 아주 작은 스케일까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예. 근데 이걸 시도를 하려면 정말 작은 스케일까지를 크게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스케일을 보는 거냐면 오늘 이제 블랙홀 데이니까 도넛으로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달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넛을 보는 정도의 시도예요. 달 위치에 도넛이 있으면 네. 그걸 볼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러니까 정교함.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세밀한 정밀도의 망원경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그 정도로 정밀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려면 사실상 우리 지구만한 커다란 지름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우리 지구만한 망원경은 만들 수가 없죠. 없겠죠. 예. 그래서 대신 지구 전역에 남극부터 북극까지 망원경들을 총 동원해서 동시에 관측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보면 그게 보이니까 저게 나온 거죠. 네, 와. 그래서 예. 지구 전역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동시에 동기화를 해가지고 예. 그 정보를 잘 관측을 해서 모으면 이제 마치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는 것 같은 그에 견줄만한 이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린 사진을 얻게 되었다.
근데 그 포웨희라는 별명을 여기다 붙였습니까? 천문학자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M87이라고 하는 은하는 우리 지구에서 한 5천만 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아주 거대한 타원 은하이고요. 네. 아주 옛날부터 사실 이 타원 은하 중심에 막강한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는 블랙홀이 있다는 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하 바깥으로 막 엑스레이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 막대한 제트가 막 새어나오고 있고 네. 이런 거는 막 관측이 되고 있었는데 예. 실제 블랙홀의 모습을 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관측한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거창한 별명을 지어주게 되는데 네. 이제 보통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천문대 대부분이 네. 하와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뭔가를 발견하면 예. 보통 하와이 방언, 하와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단어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포웨이라고 하는 이름은 빛으로 장식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그 명왕성 플루토보다 훨씬 좀 잘 어울리는 이름 같은데. 네, 그렇죠. 딱 저 블랙홀 사진을 보면 예. 이제 블랙홀 주변에 빛이 아른거리고 있는 빛의 고리가 있고요. 예. 그 중심에 이제 우리가 아득히 깊이를 알 수 없는 블랙홀이 실제로 숨어 있는 거니까 정말 찰떡 같은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사진을 보고 우리 에디터는 핵 불닭맛 도넛이라고 표현을 했다는데 네.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 보면 막상 뭔가를 처음 관측하고 난 후에는 천문학자들이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잖아요.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처음 본 천문학자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 블랙홀의 실제 사진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으로 확인을 하기 일찍 전부터 이미 시뮬레이션과 여러 이론을 통해서 블랙홀의 모습을 찍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들을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예측을 했던 결과랑 실제 관측을 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희열이 어마어마했겠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21세기의 과학은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재확인해 나가는 과학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인슈타인이 남겨놓은 과제들을 계속 해 나가는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심어준 블랙홀의 상상도가 저 네.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의 법칙에 따르면 블랙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했었고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이제 유명한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장면을 통해서도 구경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나중에 실제 관측을 해서 보니까 이제 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대단하다, 거죠. 진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블랙홀 데이이기도 하니까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베이글을 가지고 그 블랙홀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 베이글이 직접 준비해 오셨어요, 심지어. 예. 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블랙홀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정말 무거운 질량 덩어리가 아주 막대한 중력으로 압축돼서 한 점으로 응축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초등학생 버전으로 재밌게 표현하자면 좋아요. 초고밀도 코딱지예요. 취향 저격이다. 초고밀도 코딱지. 네, 그러니까 블랙홀 자체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블랙홀 자체는 크기가 0이에요. 예. 그리고 밀도가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중력으로 다 응축시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태양 질량이 수십억 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질량이 정말 한 점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질량 덩어리니까 주변에 있는 별이며 가스, 구름 같은 물질을 호로록 집어 삼키기 시작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블랙홀 주변에 붙잡힌 물질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맴도는 원반을 구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토성 주변에 빙 둘러있는 고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 주변에 빠르게 맴돌면서 뜨겁게 달궈져 있는 그 빨려 들어가는 물질의 원반을 뭐라고 하냐면 강착 원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면서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까 굉장히 밝게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하게 되는 건 사실 블랙홀 자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블랙홀은 정의 자체가 너무 중력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천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블랙홀을 관측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블랙홀에서 빛이 나와야지 그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제로 관측으로 찍는 건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블랙홀 주변에서 아른거리는 다른 빛을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른거리는 다른 빛. 예를 들면 네네. 블랙홀 주변에 강착 원반 같은 걸 보는 거죠. 저 토성의 고리 같은 저거를.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랙홀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네. 블랙홀의 그 외곽, 블랙홀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벗어난 예. 그 정도에서 놀고 있는 그 강착 원반 같은 거는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중심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블랙홀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베이글에 해당하는 이 원반이 강착 원반. 빠르게 돌고 있는 강착 원반입니다. 예. 자, 그런데 블랙홀처럼 중력이 아주 강한 천체를 관측하게 되면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주변 시 공간이 네. 너무 극단적인 중력으로 왜곡이 됩니다. 시공간이 뒤틀린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적용되는 원리인데요. 시 공간이 왜곡이 되면 네. 그 왜곡된 시 공간을 따라서 빛의 경로도 휘어져서 날아와요. 예.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시 공간이 그냥 평평하면 네. 빛도 평평하게 곧게 날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시 공간 자체가 왜곡되고 휘어 있으면 네. 그 휘어진 면 위를 빛이 날아오다 보니까 빛의 경로 자체가 휘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블랙홀 주변 강착 원반을 관측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냐면, 자, 이강민 MC님이 있는 곳이 지금 지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블랙홀 앞쪽에 있는 원반의 앞쪽은 네. 바로 보이겠죠. 보이죠. 예. 반면에 블랙홀 뒤쪽에 있는 네. 원반의 절반 뒤쪽은 안 보일 겁니다. 가려지겠죠. 가려져야 앞쪽에. 합니다. 예. 그런데 네. 원래는 가려져서 안 보여야 하는 원반의 뒷부분이 네. 빛의 경로가 아주 심하게 꺾이면서 네. 지구 쪽으로 날아와요. 원래는 뒤로 날아갔어야 하는 빛이 네. 지구 쪽으로 중력이 심해서 꺾여서 날아옵니다. 그럼 가려져야 되는 뒤쪽도 보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원래는 볼 수 없어야 하는 그렇지. 뒷부분의 모습이 네. 허상이 되어서 지구에서 관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상이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냐면 원래 안 보여야 하는 절반부의 절반부의 모습이 네. 이런 식으로 위에 붕 떠서 일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성 그 구 모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현상은 예. 아래쪽에서도 벌어지죠. 네. 그래서 빛이 아래쪽으로 나가지 않고 지구 쪽으로 또 꺾여 날아옵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에서도 똑같은 원래 못 봐야 하는 원반부의 허상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 그 토성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했던 사진 다시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그 위아래의 모습은 사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고리 형태만 진짜고. 네, 그래서 앞을 지나가는 고리의 앞부분만 실제 모습이고요. 위에 있는 머리띠 부분이랑 아래에 있는 턱받이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볼 수 없었어야 하는 뒷부분의 허상인 거죠.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 네. 영화에서 보셨을 그 가르강티아 블랙홀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럼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건 정확히 뭡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블랙홀이 너무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블랙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로켓을 쏩니다. 네.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를 지구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블랙홀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블랙홀의 탈출 속도가 있겠죠. 네. 근데 그 블랙홀은 너무나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블랙홀로부터 적당히 거리가 멀어지면 블랙홀에게서 당하는 중력이 조금씩 약해질 테니까 예.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빛의 속도로 도망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그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러요. 빛이 그러니까 블랙홀 빨려 들어가지 않고 새어나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 우리가 만약에 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볼 수 있을 테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이벤트는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내에서 무언가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다면 빛 자체가 떠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없을 거고 당연히 그 어떤 정보도 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이라 이름 붙여졌다. 먼지님이 그 베이글을 들고 이렇게 손수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떤 블랙홀 강의보다도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근데 먼지님이 저 블랙홀 사진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좋다? 이거 네. 무슨 얘기입니까? 또? 예. 그 제가 이제 블랙홀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끔 하게 되었냐면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관측하는 그 블랙홀의 모습은 블랙홀의 앞통수도 보고 있고요. 원래는 볼 수 없었어야 하는 블랙홀의 뒤통수도 보고 있고요. 그렇지. 예. 결국에 하나의 그 화폭에서 네. 블랙홀의 앞통수, 블랙홀의 뒤통수를 다 하나 동시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네. 이건 마치 파블로 피카소의 입체파가 아닐까라는 그러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중력이라는 물감으로 그린 우주의 큐비즘이다. 와, 이런 기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피카소도 이제 옆모습 앞모습이 막 동시에 나오고 그러니까. 네. 야. 실제로 피카소도 그때 당시에 한창 새롭게 나오고 있던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런 화풍을 그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큐비즘이 그래서 탄생했구나. 네. 예. 이런 또 연결고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천문학자들이 확인한 아까 그 4년 전에 발견한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거의 블랙홀 주변 빛의 모습들이 자기장의 흔적이라고도 하네요. 네, 무슨 맞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붉은 글레이즈드 도넛 같은 사진은 그냥 단순하게 블랙홀 주변에서 퍼져 있는 그 빛들의 모습, 그냥 빛의 고리의 모습을 관측을 한 거고요. 네.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어떤 관측까지 하게 되냐면 그 블랙홀 주변에서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정렬되어 있는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편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편광. 네, 그래서 이 편광된 방향을 관측을 하면 그 블랙홀 주변에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돌고 있는지,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 영상이 좀 언뜻 봐서 저 같은 초보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찬찬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블랙홀 주변에 아주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블랙홀의 세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장이 관측이 될 수 있을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블랙홀에서 자기장이 만약에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거의 가로로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자기장의 편광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아주 약하지도 않고 아주 강하지도 않고 중간 정도의 자기장 세기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제 적당하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저렇게 꺾여 들어가는 지금 모습으로, 나오는 장면처럼 네, 예. 이제 보이게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관측했던 그 자기장의 흐름 방향이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돌고 있는, 꼬여 들어가는 방식으로 관측이 되어서 네. 자기장이 어느 정도의 세기로 블랙홀 주변을 감싸고 있는지 네. 이제 관측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알았구나.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네. 뭐냐면 네. 그 블랙홀의 특징을 결정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그래서 블랙홀은 일단 아주 거대한 천체가 중력 수축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천체일 것이기 때문에 코딱지. 네, 코딱지일 예. 것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전, 예. 가군동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블랙홀은 당연히 육중한 질량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블랙홀은 전기적으로 전하를 갖고 있을까? 자기장 혹은 전하 이런 것을 갖고 있을까라고 해서 네. 보통 블랙홀은 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없는 게 맞습니다. 없는 네. 게 좀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블랙홀, 이게 재밌는 게 예. 이 블랙홀은 전하, 그다음에 가군동량, 그리고 질량 이 세 가지의 특징만 똑같으면 네. 블랙홀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블랙홀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구분할 수가 만약에 없다고? 블랙홀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예.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 예.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하는 가군동량 그리고 정기적인 전하, 이게 만약에 동일한 블랙홀이다라고 하면 네. 블랙홀은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표현하는 되게 재밌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네. 블랙홀은 머리털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이제 그 머리털이 없는 사람들은 예. 그 구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과하세요. 이건데 지금 실제 천만 탈모인들이 지금 예. 근데 실제로 그 천문학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아니 탈모인들도 다 이목구비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 예. 머리만 두상만 보면 보면 정수리만 보면 네네네. 어렵다. 네.
이게 그때 공식적인 표현이어가지고 아, 예, 예. 네,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멈칫하시나 했네. 네. 풍성한 사람이 그런 말 할 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고요. 근데 아까 그 자기장 그 편광 모습 보고 이제 좀 스파게티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가 나왔다고. 아,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년 4월 10일이 되면 네. 블랙홀 데이를 기념해서 뭐 베이글이 됐든지 아니면 뭐 글레이즈드 도넛이 되었든지 네.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빵을 먹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천문학자들은 뭔가 줄줄이 이어지는 그 흐름으로 이어지는 자기장의 모습까지 관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장 관측까지를 함께 기념하는 차원에서 제가 찾다 보니까 예. 좀 괴식 같기는 한데 예. 그 스파게티를 틀에 넣어서 저 구운 뭐야? 도넛에 스파게티를 감쌌네. 네, 스파게티 도넛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맛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 아까 좀 올챙이 국수처럼 편광 모습이 면발처럼 이렇게 보였으니까 네. 저렇게 하는 게 더 적확할 것이다. 네. 이런 우주먼지님의 생각이. 네,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적어 드세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블랙홀의 사진이 어떻게 그런 형태를 보이는지 오늘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에디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사람들이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됐냐고.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예.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빵 조각을 한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까마니까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랙홀은 중력이 되게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짧은 거리 차이에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중력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빵 인간의 네. 이쪽이 발이고요. 예. 이쪽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발끝은 얼굴에 비해서 네. 키만큼 블랙홀에 가깝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키만큼에 해당하는 거리 차이 때문에 네. 발끝이 느끼는 블랙홀에 의한 중력이 더 강하죠. 머리가 느끼는 중력보다 더 강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 이 몸이 느끼기엔 어떤 식으로 느끼게 되냐면 네. 발은 더 강하게 잡아당기고 머리는 좀 약하게 잡아당기고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세기의 중력으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네. 그럼 블랙홀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차이가 점점 극심해지면서 이렇게 늘어지게 될 겁니다. 사지가 절단될 정도로. 쭉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예. 면발 뽑히듯이 물체가 길게 늘어진다라고 그냥 해서 늘어지기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게티화 효과라고 부르고요. 야. 스파게티피케이션이라는 게 공식 명칭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별 같은 것도 빨려 들어갈 때 예. 이런 식으로 파괴되는 모습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야, 너무 신기하다. 네. 우리 또 영화 좋아하는 에디터는 영화 Everything Everyday All at Once, 에에올이라 그러나요? 네. 이 영화에 나온 도넛도 블랙홀이랑 관련 있냐고 물어보네요. 네. 그 영화에서 그 Everything 베이글이라고 그렇군요. 제가 영화를 못 봐서. 모든 걸 얹은 베이글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네.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베이글이 블랙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영화 감독이 블랙홀이 그 이미지가 베이글 도넛 닮은 거 알아서 저걸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영화 평론가분들이 쓴 칼럼을 봤어요. 예. 알고 보니까 블랙홀 이미지랑 전혀 상관없었고요. 이제 그 동그란 이미지가 무슨 종교적인 그래요? 네. 무슨 돌고 도는 무슨 우리 종교 아니야? 한국 종교 아니야? 약간 좀 그런 동양적인 느낌? 네. 그 무슨 원불교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예. 약간 그 천도교? 네, 아무튼 예. 무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 네, 그런 약간 동아시아권의 좀 그런 그랬구나. 네, 그게 이제 배우들도 다 이제 아시아권 배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참고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과 냄새가 났는데 문과 냄새가 나는 영화였군. 그래서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디터들 오늘 질문이 굉장히 적극적이네. 블랙홀 반대편엔 뭐가 있나요, 선생님? 블랙홀 반대편이 어디야? 블랙홀 반대편이라고 하면 네. 그냥 글쎄요. 제 생각에는 블랙홀 반대편엔 또 다른 우주가 있겠죠. 또 다른 우주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우주가 있고 예. 그냥 블랙홀 건너에서 또 똑같이 우주가 있고 네, 블랙홀 속에 어떤 게 있을까라고 물어보신 거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가 답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 그동안 빨려 들어간 모든 게 다 거기 코딱지로 돼 있는 건가요? 그쵸. 이제 그럴 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블랙홀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나서 네. 걔네가 결국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진짜 이런 거를 어떻게 연구하냐 사람이. 마지막 질문인데 점점 질문 수준이 예. 유나 씨 노래 사건의 지평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네,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진모 씨도 아니고 이걸 왜 물어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블로 피카소의 명언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본다고 하는데 우리 먼지님께서 그 명언 직접 소개해 주시면서 마칠까요? 네. 네. 피카소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Everything you can imagine is real. 당신이 상상하는 것은 모두 현실이 된다. 그러네. 네. 우리가 상상하던 블랙홀의 모습이 네, 진짜 결국에 현실처럼 현실이 된 거의 거죠. 오차 없이 그죠? 네. 야, 대단합니다. 천문학자들. 리스펙. 예.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인류 최초로 관측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 그리고 그 주변 자기장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블랙홀 데이 하루 다음 날에 알아봤어요.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